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물의 특성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층이나 어떤 국지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광역적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광역적 아니에요. 국지적인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국지 조건에 따른 영향이 크다라고 붙이셔야지 옳은 설명이고요. 해수는 염분, 온도, pH 등 물리화학적 성상이 불안정하나요? 불안정하면 어느 때는 염분의 농도가 뭐 20이었다고 어느 때는 막 70이었다 이래야 되는데 염분의 농도 평균 얼마 정도? 35%밀 정도, 3.5% 정도, 35,000 ppm 정도. 그쵸? pH 약 8.0에서 8.3, 약 해파리 8.2 정도 된다라고 했으니까 안정한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번 보시면 하천수는 주변 지질에 영향이 적고 유기물을 많이 함유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가 아니지. 그쵸? 하천수는요. 뚫려 있잖아? 뚫려 있으면은 그만큼 오염원이 어때요? 가까이 있고 오염원이 근접해 있기 때문에 오염원이 유입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하천수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유기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지요. 많이 함유하고 있다. 4번에 보시면 우수라고 했는데 빗물 말하는 거죠. 빗물 하면 생각나셔야 되는 거 빗물 밑에다 써놓으세요. 약산성이에요. pH 약 5.7 정도 나와요. 정확하게 말하면 5.65 정도. 5.7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정상적인 비도 5.7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산성비 내린데 가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산성비를 맡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왜냐하면 정상적인 비도 pH가 5.7인 약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대기 중에 있는 뭐 황산화물이라든지 질소산화물이라든지 염산화물 같은 염화수소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수증기 안에 녹아들어서 그런 것들이 5.7보다 더 낮은 비가 내리면 그거를 우리가 흔히 산성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정상적인 비도 뭐다? 약산성이다. 알아두셔야 돼요. 됐나요? 근데 이 비를 구성할 때 어디서 많이 증발을 하냐면 지표에서 많이 증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표를 보면 지구본을 딱 봤을 때 누가 더 넓지? 바다 면적이. 국토 육지 면적보다 바다 면적이 넓으니까 지표에 있는 물이 증발하는 양에 비해서 바다에 있는 양이 증발하는 양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해수의 성분하고 우수의 성분이 어때요? 비슷해요. 되셨나요? 맞잖아. 지구본 보면은 우리 지구의 3분의 2가 바다가 차지한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그쵸? 그러니까 바닷물에서 증발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주성분은 해수의 주성분과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여기다가 조금 더 추가해서 보시면 초기 우수라고 하죠. 처음 내리는 비. 만약에 장마철이에요. 일주일 내내 비가 온대. 첫날 오는 비는요. 안 맞는 게 좋아. 첫날 오는 비가 내리는 때 요즘에 보시면 막 차가 흙탕물 같은 것들이 막 맞은 것처럼 흙 같은 것들이 막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먼지 같은 게 되게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 강우는 SS 분진의 농도가 높은 편이에요. 됐죠? 이 우수 그러면 생각나셔야 되는 게 몇 가지 없거든요. 몇 가지 없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거 우수는 바닷물의 주성분이랑 좀 비슷하다. 됐죠? 우수는 정상적인 우수도 무슨 성을 띈다? 약산성을 띈다. 정리하셨어요? 세 번째, 우수는 초기 우수나 초기 우수 처음에 내리는 비는 SS와 분진 농도가 높은 편이다. 하나 더. 우수는 비잖아요? 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지? 바닷물이 뭐 돼서, 증발돼서, 지표수가 뭐 돼서, 증발돼서. 이론적으로 보면 증류수예요. 맞지? 이론적으로 보면 증류수예요. 왜냐면 얘네들이 증발돼서 증기로 됐다가 이 수증기가 밑으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증류수예요. 이론적으로 증류수이기 때문에 얘는 물속에 어떤 녹아있는 성분이 많을까 적을까? 적어요. 용해 성분이 적어요. 용해 성분이 적기 때문에 뭔가 들어왔을 때 얘를 받아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수 그러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용해 성분이 적어서 완충 능력이